자, 이제 2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레버형 핑거라고, 자, 일단 어떤 형상인지 인벤터에서 한번 간단하게 어떤 형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조립도에서, 자, 전체 조립도에서 안쪽에 피스톤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처럼 로프트 팔이라고 그러죠. 이 팔 자체가 위로 또는 아래쪽으로 펴졌다가 오므러들었다가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 팔 자체를 지금 우리 팔을 레버형 핑거라고 그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레버형 핑거라는 이 팔 자체를 모델링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에 대한 부품을 보면은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형상만큼 모델링 작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립도에서 나오는 형상 자체가, 예, 그죠? 조립도에서 나오는 형상이 부품 모양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잘 체크해서 이제 카티아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에 가서 작업할 파일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한꺼번에 이렇게 스케치를 쭉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의 작업을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그 차근차근히 작업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스케치. 자,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YZ 평면에다가 스케치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파일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점이죠. 이 점부터 해서 이렇게 수직선이 올라가고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 예, 그리고 안쪽으로 쭉 넘어가서 이렇게 형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안쪽에 윗부분하고 아래쪽에는 조그만큼 이렇게 절단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까지 작업하게 되면은 스케치가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제약 조건에서 사용자는 전체 거리값을 체크했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이 거리값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 값도 체크를 하고요. 옆쪽에 나오는 요거 니은자처럼 생겨먹은 형상에 대한 높이 값도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우리 앞전에 봤던 것처럼 요거였죠. 다중 제약 조건 편집 기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부품의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클릭해서 이 두 번째 부품에 대한 높이 값도 입력을 해주고요. 세 번째를 클릭해서 이 형상에 대한 폭, 네 번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전체 거리 값을 입력을 하고 미리 보기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모양의 스케치가 생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작업이 되었다 그러면, 자, 워크벤치 종료하신 다음에 이 스케치에 대해서 제가 패드 작업할 건데, 자, 전체 패드에 대한 그 전체 폭은 10이 되거든요. 자, 전체 폭은 10인데 저는 이렇게 그죠? 스케치를 기준해서 밀어 양쪽으로 패드를 할 건데, 전체가 10이니까 한쪽으로 5, 즉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 합이 10 하게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러한 니은자처럼 생겨먹은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서 일단은 일단 기본적인 형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상을 먼저 하나 표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이번에 측면입니까? 물론 중간 평면이죠. 중간에 나온 YZ 평면에다가 스케치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다라고 정의 내렸고, 이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그릴게요. 여기쯤부터 이만큼 사각형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에 대해서 위의 선과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 이 선과 이 모서리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 자, 다음은 전체 높이입니까? 이 사각형에 대한 전체 높이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길이 치수도 입력을 해서 도면에 나온 것처럼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또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 들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그죠? 이 선하고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 그러면은 여기 선과 이 선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방법입니까? 이 선하고 이 선에 대한 높이 값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고요. 전체 길이 치수도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양만큼만 형상이 잘려져 나가니까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워크벤치 종료하시고 이 모양만큼 우리는 요거 포켓 자를 거니까 포켓 기능을 씁니다. 얼마만큼?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만큼이 아닌 전체를 다 잘라라 그래서 라스트 하시고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이랑 위쪽에 단을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은 필렛 처리해 볼까요? 윗부분에 위에랑 아래쪽이랑 라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는 도면에 보니까 자, 라운드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 부분이죠. 라운드 부분을 여기 위쪽에 있는 라운드랑 아래쪽에 있는 라운드 이 두 군데 부분에 라운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엣지 필렛. 자, 엣지 필렛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필렛 값은 6입니다. 그래서 필렛이 들어갈 모서리 이렇게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그리고 다음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 OK 누르면 둥글게 모서리가 그 절단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쪽에 이제 구멍 작업 해볼까요? 구멍을 뚫겠습니다. 구멍도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홀 들어가서 구멍을 생성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스케치에서 위쪽이랑 아래쪽에 구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측면 선택하고요. 이 측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여기에 원 하나 대충 그리고 아래쪽에도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자, 제약 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쪽 원형 모서리랑 이 원은 마우스 오른쪽 등심, 아래쪽 원형 모서리랑 원도 마우스 오른쪽 등심, 그리고 위에 있는 원 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원에 대한 지름 치수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아래 원 두 개를 작업하신 다음에 워크벤치 종료를 하고요. 이 원에 대해서 우리는 포켓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같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라스트하게 뚫어라, 그리고 미리 보기,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다음은 측면입니까? 측면에 이렇게 그죠 사각형 모양만큼만 홈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형상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홈 부분만큼 절단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형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다시 스케치를 이용해서 측면입니까? 이게 측면 선택하시고 HV 방향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혹시 화면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제약 조건 취소 기입 들어갑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 값은 얼마입니다. 또 여기 선부터 이 모서리까지 거리 값도 얼마가 됩니다. 도면에 대한 치수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선까지, 자, 홈까지죠. 홈까지에 대한 높이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 윗부분은 어차피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사각형 크게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뭐 아니면은 그죠 위의 선과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되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절단하는 모습까지의 스케치를 할 수 있고 워크벤치 종료해서 지금은 어떻게 마찬가지 포켓이죠. 포켓 기능으로 해서 전체를 다 잘라라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홈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 위쪽에, 그죠? 위쪽 부분, 위쪽 두 군데 나사 구멍 생성되네요. 그래서 나사 구멍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반대쪽으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사 구멍이니까 홀, 홀 기능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멍이 만들어질 윗면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윗면에 대한 위치 잡기 위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놈에 대해서 치수를 한번 체크할게요. 제약 조건에서 예, 아래쪽에 있는 부분부터 생성된 점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전체가 10이니까 절반 거리를 줬고요. 이번에는 위쪽 선부터 이 점까지의 전체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한 30 정도로 해서 도면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치에 나사 구멍이 생성될 거고,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자, 지금은 자, 나사 호칭 지름이 M5니까 나사의 호칭 지름이 M5니까는 그 드릴 지름, 자, 그죠? 드릴 지름은 4 정도 되겠네요. 드릴 지름 4가 되고, 깊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뚫을 거니까 이거 라스트. 자, 구멍 깊이는 라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에 가서 지금 현재 나사 구멍을 뚫을 건데, 나사의 호칭 지름은 5가 되고요. 그리고 스레드 깊이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다 작업할 거니까 지금은 전체 치수 정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자, 지금은 끝부분이니까 나사에 대한 부분은 up to plan 또는 서포트 뎁스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뚫어라 나사를, 이렇게 나사에 대한 깊이도 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 부분에 나사 구멍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다음은 이 구멍에 대해서 그죠, 이제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은 직사각형 패턴 할까요? 직사각형 패턴 들어가서 사용자는 전체 두 개를 만들 건데 그때 간격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선택 사항이 없은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제 패턴 시킬, 복사시킬 방향의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즉 우리는 그죠? X 방향의 모서리, 여기 모서리든 여기 모서리든 이 모서리든 모서리를 따라서 복사할 거니까 복사시킬 모서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화살표 반대 방향이죠. 리버스, 화살표 반대 방향 해가지고 미리 보기 OK를 누르면 이렇게 나사 구멍까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아마 도면에 보시면 이 구멍들 사이, 이 구멍에 대한 그 못다기가 처리되어 있으니까 못다기, 자, 챔퍼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못다기는 한 0.5 정도로 작게 준 다음에 못다기가 처리될 이렇게 위쪽 모서리하고 못다기가 처리될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OK 누르면 나사 구멍까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되었으면 이제 이놈에 대해서 마지막 저장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작업 다 되었죠. 이제 빠진 부분 없으니까 이제 이놈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지금은 파트 2에 다시 1번, 그죠? 위에 예를 들어 위에 거다 그래서 파트 2-1로 먼저 저장을 해 놓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니까 물론 이제 조립할 때는 얘네들 복사하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개가 있으니까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하고 다시 이놈을 2-2로 이렇게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2-2번으로 해서 다시 다른 이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부품을 이렇게 작업됐고요. 그래서 이번 부품까지 모델링 작업을 끝냈습니다.